재료 성모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9월 7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8월 ISM 예. 서비스업 지수도 나오고 ISM 서비스 지수 나왔고 아까 우리 남궁재현 주임이 S&P 글로벌이요. 예. 글로벌 예. 서비스업 지수. 예, 맞습니다. 발표하는 기관이 이제 다른 거다 그죠? 발표하는 기관이 다르고요. S&P 글로벌은 지난달에 이미 속보치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8월에. 그렇죠. 예. 그때 제가 얘기 들은 것 같은데. 8월 속보치를 발표했고 이번에 확정치를 발표해가지고 지난달에도 그렇게 썩 좋은 숫자는 안 나왔었잖아요. 예. 이번에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숫자가 나오면서 S&P ISM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하고 좀 그 방향성이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속보치도 그랬고 예. 어젯밤 확정치도 안 좋게 나왔었는데 예. ISM 서비스 지수랑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뭐 때문일까요? 표본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예, ISM 서비스업 지수는 그 글로벌한 대기업들의 를 표본으로 하고요. 거기다 이제 공공부문까지 포함을 하는데 한 300개 기업 400개 정도 400개 기업에다가 20개 업체 정도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S&P 글로벌 같은 경우는 주로 내수 기업인데 중소기업이 많이 차지를 하고요. 거기서 공공부문은 또 빠집니다. 그리고 표본이 한 3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네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아무래도 중소기업체들이 더 피부로 느끼는 충격이 더 심할 거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오히려 공공부문은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재정 투자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정부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ISM 제조업 지수가 글로벌 S&P 글로벌보다는 아무래도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 한 예가 지난번에 왜 고용할 때 공공부문의 공무원 있잖아요. 특히 교육 공무원 많이 뽑았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전체 고용을 끌어올린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ISM이 민간하고 공공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균형 있는 숫자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유, 우리 재료 상무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좀 얄팍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좀 제대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8월 ISM 지금 서비스업 지수인데 지금 그동안에 2020년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그 소위 말하는 굿즈가 좀 많이 팔렸고 지금은 보니까 이 리오프닝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 서비스업 지수는 아무래도 좀 좋게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네요. 지금 제조업 지수보다 서비스업 지수가 좋게 나오는 게 당연하고요. 실제로도 숫자로도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랑 이 발표되는 데이터가 이제 일치할 때가 그러면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좀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항목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전체 항목으로 봤을 때 예상이 55.3이었고요. 실제가 56.9, 전월이 56.7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고 전월보다 더 좋게 나왔고요. 서비스업 지수에서 실제적으로 지수 산정에 들어가는 항목은 기업 활동, 신규 수주, 고용, 공급자 배송 기간 요 네 항목입니다. 이 네 항목에 25% 정도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가중 평균을 하는 거고요. 네 항목 모두 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은 옆에 이제 비즈니스 액티비티하고 뉴 오더스 그리고 임플로이먼트, 서플라이 딜리버리스 보시면은 다 전월 대비해 가지고 비즈니스 액티비티, 뉴 오더스, 임플로이먼트가 이제 플러스로 나오고 공급자 배송, 서플라이 딜리버리스가 마이너스로 나왔잖아요. 마이너스로 나왔다는 건 배송 기간 자체가 더 빨라졌다, 더 짧아졌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공급자 이게 뭐 차질이 있었을 때는 이 부분이 숫자가 되게 높게 나옵니다. 거고, 오히려 이 수치는 떨어질수록 그 딜리버리가 빨라졌다라고 그렇죠. 보면 되네요. 공급망 차질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특징적인 거는 찾을 수 없고요. 대체적으로 다 그
완만하게 좋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ISM 코멘트에서 조금 눈여겨본 거는 재고 관련 부분인데요. 네. 여기 재고 부분을 보면은 그 인벤토리 보면은 실제로 지수 산정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인벤토리가 좀 는 거로 돼 있잖아요. 네. 사실 기업들이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거를 감안해서 아. 재고를 늘리는데 네. 요 실질 재고가 조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밑에 인벤토리 센티멘트 보시면은 네. 오히려 숫자가 감소했잖아요. 마이너스 그러네요. 3으로 전월대비 마이너스 3 네. 이렇게 감소했는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 실질 재고는 조금 개선되고 있지만 기업들이 향후 경기를 보는 시각 자체는 조금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 좋아지면은 뭐 실질도 좋아지고 경기에 대한 심리도 좋아지면 그 인벤토리 센티멘트도 늘었을 텐데 인벤토리 센티멘트는 좀 감소한 거를 네. ISM에서 지적을 하면서 기업들에 대한 경기 심리는 조금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제롬 파월이 그렇게 강경하게 예.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물가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 센티멘트 자체는 오히려 좀 더 악화됐다.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페드가 좀 원하는 바니까 그죠. 예. 그리고 ISM에서도 계속해서 그 강조하고 있는 게 비용하고 물류 부분입니다. 서플라이 디스럽션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고 비용 자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얼마나 빠르게 그 개선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네. 코멘트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ISM 서비스 지수에 포함된 프라이세스 부분이 기업들이 실제로 물건을 구매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거든요. 그 비용을 보면은 지금 22년 5월부터 22년 8월까지 네. 보시면은 지금 비용이 증가했다고 더 높아졌다고 설문에 응답한 비율 자체가 22년 5월에 72.2%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49.3%로 줄어들었죠. 많이 예, 줄어들었네요. 많이 줄어들었죠. 네. 그래서 인덱스 자체도 줄어들었는데 전체 인덱스 자체는 22년 5월에 82 그리고 지금 8월에 71.5 해서 전체 인덱스 자체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밑에 그 큰 시계열로 보면은요, 2017년 8월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이 인덱스 프라이스 인덱스 자체는 22년 4월에 84.6까지가 올라가거든요. 예. 굉장히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컸던 시기가 22년 4월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4월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피크아웃을 해서 지금 71.5까지 내려온 겁니다. 예. 그러면은 과거 사례로 볼 때 어느 정도까지가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그래도 완화되는 예. 구간인지 대충 수치로 보면은 한 55에서 한 65? 요 정도 수준까지 가야 예. 이 비용 부분이 정상화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기에는 지금 71.5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예. 비용 부담이 좀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용 부담을 느낄 만한 수준이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4월달 피크아웃 한 이후로 계속 이제 떨어지는 예. 그 추세 자체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이제 좀 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플라이어 딜리버리스 이거는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배송 기간이 짧아지니까 더 개선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2022년 5월에 그 노란색 박스로 쳐놓은 거를 보시면은 그 배송 기간이 더 짧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4.9%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11.6%로 배 이상 늘어났죠. 예. 그래서 배송 기간 자체 그러니까 물류에 대한 어떤 심리 자체가 지금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덱스 자체도 22년 5월에 61.3에서 54.5로 개선되고 있고요. 이거는 그 앞에 본 프라이스 부분하고 조금 다른 양상인데
지금 큰 시계열로 볼 때 2017년 8월부터 지금 2022년 8월까지 볼 때 이전에 그 팬데믹 이전에 정상 구간에 있을 때 50에서 한 60 사이에서 움직였잖아요. 이거는 54.5로 거의 정상화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수 자체만 보면은요. 그래서 그 서플라이 체인으로 인한 어떤 차질 자체가 지금 상당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반면에 이제 프라이스 그 비용 측면에서는 여전히 뭐 개선은 되고 있지만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방금 이 차트를 보니까 아까 프라이스 인덱스와는 달리 예. 공급망 차질이 코로나 때 가장 심했고 보니까 그죠? 예. 예, 2020년 3, 4, 5 요때 완전히 뭐 전부 다 락다운 돼 있었으니까 예. 급등을 했다가 안정화되는 듯 했다가 2차 팬데믹이 2020년 11월부터 그 다음에 한 5월까지 있었으니까 예. 그 2차 팬데믹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급망 차질이 함께 오면서 노동력 부족 등등 해서 그게 이제 코로나 수준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11월 달에 75.7을 찍고 그 뒤로는 빠르게 떨어지면서 지금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그냥 다 회복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앞으로 그렇게 큰 이슈는 안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프라이시스 부분이 여전히 이제 시장에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업계에서 설문에 응답한 내용들을 보면은 크게 뭐 눈에 띄는 내용은 없었는데 다만 그 업계별로 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점이 좀 눈에 띄었고요. 일단 외식 숙박업 보시면은 비용 압박이 좀 줄어들었고 전반적인 공급망 환경이 좋아졌다. 이렇게 괜찮은 평을 내놓고 있고요. 건설은 프로젝트 몇 개가 지연됐지만 사업은 잘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리드 타임과 비용의 개선이 있지만 작년에 비해 리드 타임은 길고 비용은 높다. 개선은 되지만 작년 대비 좀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교육 서비스는 궁금한 이슈가 지속되며 리드 타임이 길어지고 있고 과학기자재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과학기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이건 뭐 특수한 상황이라 좀 알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의료 서비스 및 공공지원 여기도 이제 공급망 이슈와 충원이 관건이다. 의료 서비스 쪽에서 조금 공급망 이슈를 얘기를 했고요. 기업 지원 미국의 지역에서 들어오는 제품과 부품 조달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됐고 공공행정은 충원이 어렵다. 이 행정 쪽에서 이제 고용 쪽이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고요. 소매업은 큰 변화는 없는데 경기와 소비 둔화가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 최근에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유틸리티 업계 쪽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문 응답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주실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은 제조업 지수도 그렇고 서비스업 지수도 그렇고 실제 미국에서 각 섹터별 분야별로 지금 어떻게 이 경기가 이루어지는지 너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참 좋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그 업계나 뭐 섹터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그럭저럭 가고 있지만은 윗물과 아랫물의 온도차가 좀 있는 상태. 그렇게 좀 느껴져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S&P 글로벌에서 조사하는 PMI하고 ISM에서 조사하는 PMI가 좀 더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그리고 그 각 업계에서도 그 어느 업계에 속해 있느냐, 그 어느 업계에 속해 있느냐도 중요하고 또 그 어느 업계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화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네요. 방금 윗물과 아랫물의 온도차 요 얘기 제가 다른 데 가서 좀 써볼게요. 마음대로 하셔야 됩니다. 거의 뭐 피트린치에 꽃을 꺾고 잡초를 키운다 이 정도 표현처럼 아주 이 최근에 이제 뭐 K 뭐
이 디커플링 되는 걸 예. 어떤 분들은 재작년에 K자 형태의 경기된 차별화 얘기하셨는데 그것보다 예. 윗물가 아랫물 온도차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 것 사실 같습니다. 비유하면 그 전무님이 달인이시죠. 요즘 총기가 많이 떨어져서 요즘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제가 좀 우리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예. 최상무님이 좀 많이 서포트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9월 FMC 미팅, 여기서 이제 75냐 50이냐 이것 때문에 예. 계속 이제 75 가능성이 또 높아지면서 이 시장에 참 영향을 주고 있는데 뭐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표 하나 나올 때마다 페드와치에서 관찰되고 있는 인상 확률이 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어제는 또 ISM 제조업 지수가 높게 나오면서 75bp 인상 확률이 72% 그리고 50bp 인상 확률이 28% 이러면서 또 하루가 다르게 좀 확률이 바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확률이 좀 바뀔 만한 요소들이 어떤 게 있고 우리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하면은 좀 지표가 좀 이상하게 나오더라도 좀 묵묵히 좀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FMC 미팅이 20일하고 21일 양일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일부터는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서 페드 위원들이 대외적으로 공식 발언을 하지 못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페드 FOMC 미팅이 있기 전까지 어떤 주요 경제 지표가 있고 그 흐름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7일인데 7일 오늘 새벽에 베이지북 발표가 있거든요. 베이지북이라고 하는 거는 베이지 색깔의 책이라고 해서 베이지북인데요. 이게 연준이 발표하는 미국 경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12개 연방 준비은행이 경제 지표를 조사해서 분석하는 내용의 보고서고요. 이걸 보면은 사실 각 그 지방 연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이게 좀 중요한 게 FOMC 미팅 이전에 발표하는 페드의 어떤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은 그 베이지북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일 날 CATO라고 하는 그 경제 학회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통화정책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거기서 파월이 CATO 수장과 대담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장 마지막으로 파월이 공식적인 스피치를 한 것이 그 잭슨홀 미팅에서 했잖아요. 그 이후에 첫 공식적인 등장입니다. 여기에서 또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지가 좀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기대치가 낮다 보니까 하도 지난번에 강경하게 발언해서 그렇죠. 이번 8월 지금 9월 8일 이 8일 스피치에서도 또 강경한 발언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시장이 조금 떨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잭슨홀 미팅의 스피치보다 더 강경한 스피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먼저 꼬랑지를 내려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7월 27일 날 있었던 FOMC 회의처럼 약간 완화된 발언을 해주지 않을까. 저도 대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CPI하고 8월 PPI 시장이 다 물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에도 이목이 집중될 것 같은데 그게 13일하고 14일에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블룸버그 컨센서스로는 8월 CPI가 전월 대비 0.1% 하락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YOY로는 7월에 8.5% 상승이었는데 8월에는 8.1%로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페드의 성에는 안 차겠죠. 어쨌든 이 수치보다 더 높게 나오느냐, 더 낮게 나오느냐, 그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8월 PPI는 MOM으로 0.1%가 증가하는 거로 컨센이 형성돼 있고요. 8월 소매 판매도 MOM으로 0.2%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비 쪽도 여전히 그 미국에서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인상하겠다는 호키시한 연준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잘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이게 16일 날 있습니다. 20일하고 21일 날 FOMC 미팅 한 5일에 앞서서 또 발표하는 지표인데 어떤 때는 파월이 이 소비자 신뢰 지수도 언급을 하면서 꽤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예, 최근에. 근데 이게 지금 59.6의 컨센이 형성돼 있고요. 전월에는 58.2를 기록해서 소비자 신뢰 지수도 좋게 지금 형성되고 있어서 소비 심리도 좀 나쁘지 않은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부터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설문을 해서 숫자를 짓게 하는 그런 항목이 또 있거든요. 요것도 같이 발표를 합니다. 아직 컨센은 나오진 않았고요. 이것도 뭐 연준에서 유심히 지켜볼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연준 위원들의 얘기는 없지만 주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파월에 또 그 얘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죠? 예, 액션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실제 연준에서 액션을 할 때도 영향을 충분히 준다고 봐지고요. 중요한 것은 이 CPI가 얼마나 빠르게 떨어질 건가, 혹시나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달리 또 급등할 건가, 뭐 이 부분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면 수입하는 물가가 되게 또 싸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간 게 아니라 최근에는 좀 많이 떨어졌고요. 많이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수입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CPI가 이제 한 6%대가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랠리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9월 7일 채플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